법인회생을 고민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가까운 분들께서는 회생하면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그냥 폐업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빚과의 전쟁. 세무탈출 넘버원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에서 다뤘던 실제 성공 사례를 저희 아나운서님이 또 대표 역할을 해주시면서 그 당시에 법인회생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일부 각색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좀 영광스럽게 회사 대표 CEO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회사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회사도 잘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또 그리고 대내외적인 그런 어려움을 겹치다 보니까 결국 그 회사의 자금,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안타깝게도 법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인회생 결과에서 결국은 인가까지 받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바쁜 거 빼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아무래도 좀 지났다 보니까 잘 갚아 나가고 있고요. 법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가지고 덕분에 영업활동에만 전념해가지고 기존 거래처 말고도 또 신규 거래처도 잘 확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참 그때 처음에 찾아왔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표정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많이 달랐죠, 지금하고. 네, 지금은 좀 마음이 놓이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심정이 어떠셨어요? 회사를 막 키워오면서 위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법인회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변호사님 만나면서 저도 많이 괜찮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때 처음 만나 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그 회사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이 회사를 파산하는 것보다는 회생을 꼭 하고 싶다 라고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서울물로 시작해서 점점 성장을 해서 물류센터까지 확장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고 브랜드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많이 쌓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다 보니까 와 이게 재고 부담 그리고 고정비도 크게 증가하고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자금 흐름이 많이 꼬였었어요. 직원들 월급날 다가오는 게 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거래처들도 미안하고 직원들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법인회생을 하면 기업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얘기도 옆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무서웠거든요. 또 막 개인회생 해야 된다고 하면 채권자들 동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채권자들은 동의 못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고객들도 돈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참 여러 채권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도의적으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가장 큰 건 사실 좀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었죠. 요즘에도 워낙 이제 금리도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대표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또 먼저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좀 많이 컸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쇼핑몰들은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데 반해서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가죽이나 뭐 자재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수입을 해서 자체 생산을 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고 사실 대외 변수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고 그로 인해서 업계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으니까 저희 회사도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경영난으로 그게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수요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상품 재고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타 브랜드 제품들을 사입을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게 됐어요. 근데 사입 구조에서는 마진율도 굉장히 많이 낮고
많고 고정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고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던 중에 그 법인 회생이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하셨었지 파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파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는 않았었고요. 사업을 재정비하면 충분히 다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서 그런 방식을 좀 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확신이 있으셔서 그런지 직원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퇴사하지 않고 아직까지 근무하신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의 생계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회생 절차를 통해서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대표로서 꼭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법인회생을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도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직원들에 대해서 또 생계라든가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법인회생을 고민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걱정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변제 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가까운 분들께서는 회생하면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그냥 폐업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저희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를 객관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덕분에 그 부분에서도 좀 자신감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이 법인회생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도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처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 업계 흐름 그리고 사업 구조 심지어 재고 운영 방식까지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상 그때 마음을 굳혔어요. 여기가 나를 그리고 우리 회사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인 회생이라는 게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잘 준비해서 이행하는 게 아니라 법원하고 또 채권자분들도 회사의 가능성을 다시 보고 그걸 저희가 또 증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 회사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분석해주고 설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인회생 절차가 절대 쉬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법인회생 절차를 한번 하면 대표님들은 보통 법인회생 전문가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이제 저랑 같이 잘 해오셨는데 어렵게 이제 인가받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사실 그 뒤로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긍정적인 쪽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도 불안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들 막 한마음이 오히려 돼가지고 다 같이 움직이고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전 직원들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막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만 굉장히 강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성장에 대한 그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또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실 때는 정말 힘든 과정에서 고통스럽게 찾아오셨는데 의외로 회생계가 인가받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들 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 회생계획안 변제 빨리 하시는 게 어떻겠냐, 사업 열심히 해서 하니까 아니 이렇게 이자도 없이 싸게 쓰는데 이걸 왜 미리 변제하냐, 나는 돈을 많이 벌어도 10년 동안 나눠 갚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라지는 거는 저도 많이들 느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법인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에게 뭐 하실 말씀이나 조언이 혹시 있으실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인 회생을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회사랑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또 우리 변호사님 함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법
인가까지 받고 지금까지 잘 변제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당시 이제 조금 각색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부터 좀 몰입이 되는 것 같네요. 그 당시 생각도 나고 또 끝나고 나서 서로 좀 고마워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 하시고 저도 참 정말 앞으로는 잘 되길 바란다.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랑 의사는 사실 안 찾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연락이 없으시면 잘 살고 있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또 기억도 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어떤 쪽으로 또 성공을 해보셨는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